403페이지에 간이과세자로 갈게요. 여러분이 간이과세자는 앞에서 좀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는 좀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403페이지 간이과세자 첫 번째 개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연간 그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라고 한다. 자, 범위 일반적인 기준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1영년의 공급 대가예요. 공급 가액이 아니라 얘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 한다. 자,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내가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사업체를 또 하나 열은 거야. 근데 신청을 할 때 나는 얘 간이과세로 해주세요.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불쌍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데 이미 일반 과세 사업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밑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불쌍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또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 있어요. 자,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금 전에 한 얘기예요. 있거나 사업자가 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포함이에요. 우리가 도소매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소매업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도매업은 안 된다는 거고요.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그다음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중에도 뭐 매출액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주는데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안 주겠다. 그 다음에 전문직 서비스업, 그래서 변호사, 공증인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뭐 의료업, 손해사정인업 이런 것들은 간이과세제를 못 주겠다. 그 다음에 7번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오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복식부기 의무를 줘요. 돈을 잘 못 벌면 그냥 간편장부를 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위에서 소득세에서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7,500만 원. 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7,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다 맡겨서 매일매일 장부를 작성해야 돼. 그게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그럼 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랑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7천만 원을 이하인 경우에는요. 이하인 경우에는 뭘 하냐면 간편장부라는 게 있어요. 간편장부.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내가 오늘 직원들이랑 밥을 먹었어.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분계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일일이 분계를 해야 되는데 간편장부는 그냥
옷을 샀다 그러면 피복비 500만 원 1년 동안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뭐 식비가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총 묶어서 공부를 작성하게 돼. 그래서 이 돈을 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돈을 잘 버니까 복식국이 의무자가 되는 거고 돈을 잘 버니까 간이과세자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뒤에서 소득세에서 또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일반 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자를 배제한다. 내가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일반 과세자를 인수한 거예요. 일반 과세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나 간이과세 할래요?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그래서 이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법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나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업종은 간이과세를 줄 수 없다 이 얘기고. 다음 3번에 신규 사업 개시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아예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납부. 자, 간이과세자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1월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한 번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정 부과가 있대요. 예정 고지라고 하죠. 얘는 직전 연도에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언제? 7월 25일까지. 이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아닌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1월에서 3월 예정 거를 4월 25일 날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요. 자, 근데 얘는 간이과세자니까 단기 거, 1월부터 6월 거까지. 6월 거까지에 대해서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을 납부하라고 날라오는데 그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액 부징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30만 원 소액 부징수는 잘 받으세요. 얘는 똑같이 다 적용이 돼서 그래요.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 간이과세자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예외가 있어요. 사업 부진 시 본인이 그냥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예정 신고를 안 하는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사업 부진 그래갖고 직전 예정 부과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자 등 그래놨죠. 그래서 원래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작년에 내 세금 낸 거 보니까 100만 원을 낸 거야. 예를 들어서 직전 과세 기간에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를 1월 25일 날 신고 납부를 했는데 이때 내가 100만 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7월 25일 날 예정 고지가 날라올 텐데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의 50%인 50만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장사를 하면서 나는 이만큼을 낼 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20만 원 정도를 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한테 고지서가 50만 원짜리가 날라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7월 25일 날 그냥
20만 원으로 그냥 신고 납부를 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에 50%를 낼 만한 여력도 없다. 왜? 사업이 부진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직전 예정 부과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 납부를. 자, 그 얘기고요. 다음 405페이지 넘어가시면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한 거네요. 일단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어요. 업종마다 5%, 10%, 20%, 30%가 있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는 소매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남들 10% 낼 때 얘는 2% 정도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거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매입세의 공제를 5%부터 똑같이 업종마다 다르니까 30%까지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플러스 가산세 낼 게 있으면 내고 그러면 자진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자 주의할 거 간이과세자는 남들이 10% 낼 때 얘는 2% 3%밖에 안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은 안 해줍니다. 환급은 안 해줘요. 자, 납부를 할 수는 있지만 환급은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환급세액이 없다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비교해놨는데 이거는 대부분 설명드린 내용이고 저기 아까 납부 의무 면제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하나 저기 포기제도 바로 밑에 보세요. 포기제도 그래갖고 일반 과세자는 그런 게 없는데 간이 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면세 포기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면세 포기랑 똑같아요. 간이과세자도 나는 간이과세를 포기할래.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고 3년간은 재적용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면세 포기도 3년간 못 돌아온다고 그랬죠? 간이과세도 3년간 못 돌아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계속 볼까요? 406페이지 연습 문제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급 대가. 2번 일반 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음식점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죠. 이미 일반 과세 사업장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고 했고요.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다음 4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똑같이 10%예요. 부가세율은. 그래서 1번에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자, 1번 간이과세자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이사장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의 2.6%인 2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있었어요. 그죠? 1.3% 1,000만 원 한도로 그런데 간이과세자,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2.6%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다음 2번 부동산 임대사업자 개인인 김 사장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만 원이 고지되어 납부하였다.
자, 예정 고지돼서 납부했다라는 얘긴데, 근데 우리가 얼마까지는 부징수한다고 그랬죠? 30만 원까지는 부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15만 원이 고지될 이유가 없어요. 30만 원 소액 부징수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간이과세자인 김간희 씨는 매출이 영세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액이 있다.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죠. 4번. 일반 과세자인 공인중개사 이강남 씨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제출해야 되는 업종이죠.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2번이 되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직전 1영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맞죠? 2번 간이과세의 포기는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뭐 5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할 거다. 그러면 4월 말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3번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도 모든 가산세는 부과한다? 일단은 3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도 납부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간이과세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특징을 설명한 것 중에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죠? 개인사업자 10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3%를 1,0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환급은 안 해줍니다. 다음 4번 도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죠. 규모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장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다음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요 내가 세금을 받아놨다가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분납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런 거 있지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분납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돈 벌어서 다 썼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소득세는 분납을 해주는데요. 부가세는 분납이 없습니다. 다음 2번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과세자 법인은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죠. 법인은 개인은 없지만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고지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소액부징수 30만 원이라고 그랬죠. 30만 원. 다음 4번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를 면제해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3천만 원 미만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5번에는 2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다음 6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납부 의무 면제. 일반 과세자는 그런 거 없고요. 간이 과세자는 과세기간 공급 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포기제도. 일반 과세자는 포기가 없지만 간이 과세자는 간이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3번 영세율은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4번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에 따른 공제.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하고 간이 과세자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7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게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네요. 다음 2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 한번 포기하면 3년 동안 못 돌아온다 했죠? 자,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맞죠? 4번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증빙은 영수증으로 취급한다. 맞죠? 그래서 7번에는 2번만 틀렸네요. 다음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 자, 1번 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양수한 개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였으니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죠. 일반 과세자였던 걸 간이과세로 바꿀 수 없으니까. 2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려면 3억 이상이라고 그랬죠? 3억. 그러니까 간이과세는 1년에 직전 1영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해야 되니까 얘는 3억이니까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다음 3번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손해사정사업 전문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해준다 했고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